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지음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 도서입니다. 위대한 성공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삶의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주인공 열하는 자신 안에 있는 달란트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던 심사위원 5명을 차례대로 찾아가면서 자신이 잊고 있던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지난번 방송에 2번 정도 나눠서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사랑보다 위대한 기회는 없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혼자만 향유하는 보석이 아니다. 헝겊으로 기운 사랑일지라도 이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비추는 울림이 깊은 달란트로 빛날 것이다. 사랑보다 위대한 기회는 없다. 성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성공은 조화를 이룬 담장이 없고 문이 활짝 열린 풍경이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산다는 것에 참된 의미다. 깨달음이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밝아질수록 열아의 달란트 수첩 또한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눈이 트이고 마음에 깃든 평화의 빛이 순례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에린. 열아는 수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파리 드골공항 도착까지 5시간가량 남아있었다. 무릎에 담요를 덮은 승객들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불편한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도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열아는 승무원에게 와인 한 잔을 청해 마셨다. 잠을 잘 생각이었지만 좀처럼 뭔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사랑의 흔적들이 그를 뒤척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린은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했다. 열아가 에린을 처음 만난 건 회사의 유럽 시장 진출권 때문이었다. 유럽 클라이언트들에게 선보일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한 에린은 크고 작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열아 회사의 경영진을 사로잡았다. 열하와 에린은 일 때문에 자주 만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서로에게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만졌다. 사랑은 주머니 속 송곳과도 같으니 무엇으로 그걸 감추고 덮을 수 있으랴. 종종 복도나 사무실에서 마주치곤 했던 윤희사조차 짐짓 어깨를 툭 치고는 이복에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제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기로써니 하하하 에린 씨에게 안부 전해주게나 하며 놀려댔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린이 프랑스 파리 지사 근무를 자원했다며 담담한 어조로 이별을 꺼냈다. 두 사람이 키워온 사랑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이별은 또 어떻게 감출 수 있으랴. 윤희사도 더 이상 열아의 어깨를 툭 치거나 농담을 건네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두운 태평양 하늘에서 열아는 자신이 사랑을 만난 자리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이별을 만진 자리만이 불에 댄 자국처럼 아프게 남아 뒤척이게 하고 있었다. 윤희사가 에린에게 안부나 전하라고 열아를 지금 파리로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아는 선잠에 들었다. 드골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무렵이었다. 11월의 유럽은 축축하고 음산했다. 열아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지하철로 갈아탄 후 파리 중심가로 향했다. 작은 호텔에 투숙한 열아는 파리한 얼굴로 에린이 근무하는 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에린이 받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 유리 피라미드가 있어. 오후 2시에 거기서 봅시다. 호텔 식당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까칠한 입맛을 다시며 열아는 파리 시내로 나왔다. 세계적인 도시답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에 넘치는 도시였다. 지도를 보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길을 걷던 열아 앞에 이윽고 루브르 박물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10분가량 남아있었다.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의 대표적인 건축물답게 웅장했다. 열아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일러주신 시만이라는 달란트가 생각났다. 아차, 열아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바라보았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수집된 엄청난 문화유산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의 정복 전쟁과 약탈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미를 빼앗아 이룬 성공은 제 아무리 눈부시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한가. 열아는 문득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포구의 풍경이 떠올랐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유리 조각을 줍고 계시리라.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는 휠체어를 탄 청년. 그의 애견 스위티, 싱그러운 뺨을 가진 아이들, 합창소리 등도 차례대로 떠올랐다. 새삼 그 조화로운 풍경이 몹시 그리웠다. 열아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자 거짓말처럼 에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열아의 몸속을 익숙한 통증이 빠르게 가로질러갔다. 많이 야위었구나. 그래도 깊은 눈매는 여전한걸. 맞구나. 열아는 덥석 그녀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익숙한 통증에 멈칫했다. 그녀 또한 많이 야윈 듯했다. 공부하랴, 회사 일하랴 쉽지 않은 외국 생활을 터였다. 에린과 열아는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은 후 천천히 소르본느 대학가로 발길을 돌렸다. 30분쯤 걸었을까? 두 사람은 작고 아담한 노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비로소 열아는 처음으로 에린과 눈을 맞췄다. 출장이었다면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을 거고 대체 무슨 일이니? 당신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별한 사람들의 재회치고는 우리 너무 담담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쿨한 건가? 이별 후 바라보는 애인의 풍경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동안 통증에 익숙해온 탓이리라. 이별도 상처도 통증도 모두 사랑이 지어낸 일이기 때문일 터다. 열아는 자신의 달란트 여행에 대해 에린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난 에린이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 이야기는 처음인걸.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어쩜 나랑 연애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니? 윤미나 이사님은 일관계로는 아마 당신보다 더 많이 만났을 거야. 좋은 분이시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언젠가 윤 이사님이 지나가듯 농담을 던지셨어. 이봐 에린 씨, 공양미 300석을 준비하게. 자네 때문에 눈이 먼 청년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인재거든. 자네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눈이라도 뜨게 해줘야지 도리가 아니겠는가? 열아와 에린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극적이며 헛기침을 하며 서로 고개를 돌렸다. 에린의 얼굴이 약간 슬퍼 보였다. 프랑스 지사 발령을 받고 나서 윤 이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신과 헤어졌다고 조용히 말씀드렸어.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를 배웅하며 말씀하시더군. 자네 때문에 눈이 먼 청년이 자네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군.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자네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 청년에게 기회를 줬으면 해. 어쩌면 윤희사는 열아와 에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도 모르리라. 사랑처럼 위대한 기회가 또 있으랴. 문득 열아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아들아, 평범한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참된 의미를 만들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다. 윤희사의 웃음과 어머니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열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열하와 에린,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참된 의미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남자와 여자에 불과했으리라. 열아는 자꾸만 바람이 흘러내리는 에린의 귀밑머리를 쓸어주고 싶었다. 윤희사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신 뜻을 알 것도 같군.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달란트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열아가 에린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침착해진 얼굴로 에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첫 데이트 기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옛 추억으로 천천히 날아갔다. 멀고 먼 비행이었다. 그날 에린은 열아와 첫 약속 장소인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으로 들뜬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하지만 성탄절 전야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과 차량 탓에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다.
조급한 마음에 공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열아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가? 휴대전화를 꺼내든 에린의 눈에 공원 저편 아름드리 나무 밑 계단에 앉아있는 열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에린이 천천히 다가가자 과연 이른바 거리의 약사들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시간에 열아와 에린의 사랑 이야기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나이셨습니다.